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자 자기네 식구들 최소 20명쯤은 감옥 갈 것 같다면서 그래서 방탄복을 입기 위해서 밀어붙였던 것이 소위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법안이라는 점은 자유우파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6월 27일 한동훈 장관이 드디어 이 법을 응징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째, 검수완박 법률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둘째, 검수완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셋째,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주체가 한동훈 장관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필요하면 헌법재판소 변론에 자신이 직접 출석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헌재에 신청했다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 다루게 될 주요 쟁점들과 한동훈 장관의 헌재 심판 청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정당의 특정 행위에 대한 권한의 전부, 즉 그 정당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 첫째요. 권한이 있다면 대체 어디까지 그 권한의 범위를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유권 해석하여 심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다툼에 개입해서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첫째, 정당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횡포 때문에 소수당의 권한이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둘째, 정당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한동훈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다루게 될 첫 번째 쟁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소수당인 국힘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 나열할 몇 가지 주장은 만약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치열한 법리 싸움을 걸어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법사위 민주당 소속이던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서 야당 몫으로 안배된 3명 중 1명의 안건조정위원회 몫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고 애초에 민영배 의원이 검수완박법의 주 발의자였던 점, 그의 탈당이 오로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위장된 것임은 민영배 자신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국힘당 의원들과의 상식의 시각으로 지켜보던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위장탈당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민법을 원용하자면 민영배의 위장탈당은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위원을 여야 3대3 동수로 규정한 국회법의 취지를 형해화하여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국회법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점, 결론적으로 민영배 탈당은 헌법 4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을 돌려치기 한 행위라는 점에서 무효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딱히 이 주장을 뒤집을 근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둘째입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법사위 전체 회의가 의결한 검수완박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된 검수완박 법률안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바뀐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최초의 법사위를 통과시켰던 개정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 라는 부칙이 있었지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어찌된 일인지 이 부칙은 빠지고 법안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부칙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동일하지 않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든 고의든 이렇게나 명백한 하자를 민주당이 무슨 수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의 헌재 태스크포스 팀이 이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들이댈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국회법은 통상적으로 법률안이 법사위에 올라왔을 때 입법 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민의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검수완박 법안은 전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최장 90일간 여야가 법률안을 검토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게 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불과 17분 만에 끝냈습니다.
한마디로 법률안을 심사하지도 않고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이 정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했고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의 하자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한동훈 법무장관 팀의 주장이 제기됐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딱히 반박할 논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헌재가 다루게 될 권한쟁의 심판의 두 번째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수사나 수사권이라는 직접적인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영장 청구의 전 단계가 수사며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의 확신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4년 동안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는 점은 단 한 번도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지적된 바 없으므로 검수완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헌재 재판관들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조차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검수완박 법안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적 관점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진실이라도 알 것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 말씀입니다.